경비원 부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당했던 김수진.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한 여인이 명품으로 치장한 옛 친구들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경비원 부인 주제에 냄새나니까 좀 멀리 앉아. 잊고 지냈던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러나 5분 뒤 쇼핑몰 매니저가 달려와 외친 한마디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장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대성그룹 김민호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친구들은 충격적인 반전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6시 한수진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텃밭에서 갓 씻은 쌈 채소들이 물방울을 머금고 햇살에 반짝였죠. 한수진은 남편 강민호를 위한 특별한 도시락을 싸는 날이라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 시간이 훌쩍 흘렀지만 남편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도시락 싸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잠이 덜 깬 강민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하지만 매번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강민호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한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은 그녀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죠. 한수진은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손으로 빚은 만두, 정성스럽게 조린 멸치볶음까지 모든 반찬은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깃든 음식들이었죠. 강민호는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당신이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한수진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밥을 그릇에 담으며 한수진은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걱정 많았잖아요. 강민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싸준 도시락 먹으면 힘이 날 테니까요. 그의 농담에 한수진은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쇼핑몰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거기 경비실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 가져다 줄게요. 그녀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보온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차곡차곡 담고 따뜻한 국물까지 별도 용기에 준비했죠. 미안해요, 번거롭게 해서. 강민호가 미안해하자 한수진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라도 해줘야 내가 사는 보람이 있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강민호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하루 일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몇 시쯤 갈까요? 점심시간 전 12시쯤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그때 가져다 줄게요. 조심해서 가요. 고마워요. 당신도 조심하고 도시락도 고마워요. 강민호가 출근한 후 한수진은 혼자 남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죠. 오후가 되자 그녀는 깔끔한 트레이닝복 상하이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가방에 도시락과 지갑, 핸드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며
한수진은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가 말한 그 쇼핑몰은 어떤 곳일까 궁금했습니다. 평소 그런 곳에 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설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한수진의 눈앞에 펼쳐진 강남의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대한 쇼핑몰 건물이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웅장한 쇼핑몰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는 천장까지 뻗은 대리석 기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소 동네 마트나 시장만 다니던 한수진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로비 한가운데 거대한 조형물 주위로 말끔한 정장을 입거나 세련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자신의 트레이닝복 차림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 어때 편한 게 최고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지나가던 쇼핑몰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경비실이 어디에 있나요? 직원은 그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아,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수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지하 1층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무실과 창고들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몇 명의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한수진은 문을 두드렸고 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강민호 씨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는데요. 경비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며 다른 경비원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민호 씨요? 잠깐만요. 경비원은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수진은 밖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 강민호 씨는 없는데요. 한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강민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지하라서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로비로 올라와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때문인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한수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시락이 식기 전에 전달해야 하는데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1층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강민호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 경비 관련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 계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부서명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경비 관련 일이라고만 들었거든요. 한수진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분명 이곳이라고 했는데 남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마침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여보, 지금 그 쇼핑몰 1층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당신을 못 찾겠대요. 아, 미안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잠시만요. 지금 사람을 보낼게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무척 바쁜 상황인 듯 했죠. 알겠어요. 1층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한수진은 전화를 끊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과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죠. 나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가? 한수진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트레이닝복이 낡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의 분위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수진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다가 문득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한수진 맞지? 고개를 돌리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 이정은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오랜만이네. 한수진이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정은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방부터 신발까지 모든 것이 값비싸 보였죠. 정말 우연이다. 여기서 뭐해? 이정은은 한수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약간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남편한테 도시락 가져다 주러 왔어. 도시락? 여기로? 이정은의 표정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이정은 뒤로 2명의 여성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중학교 동창인 박서영과 최지연이었죠. 그들 또한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박서영과 최지연도 한수진을 반갑게 맞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뭐해? 우리 쇼핑하러 왔지. 오늘 모임이거든. 박서영이 들고 있는 쇼핑백들을 보니 정말 많은 쇼핑을 한 듯 했습니다. 한수진은 자신의 도시락 가방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지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과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 안 어울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직장이 여기라서 도시락 가져다 주러 온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남편이 여기서 일한다고? 이정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강민호라고 해. 경비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어. 경비라고? 세 사람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그럼 여기 경비원이야? 박서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강민호가 경비 관련 일이라고 했었기에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지. 한수진의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직원이구나. 신기하다. 최지연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화제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살림하며 지내지. 너희는? 우리는 바빠 죽겠어. 각종 모임에 골프에 해외여행까지. 박서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번쩍거렸죠. 좋겠다. 한수진의 담백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우월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지금 그 차림은 뭐야? 최지연이 한수진의 트레이닝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약간 비웃는 투였죠.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이야. 도시락 전달하는 건데 뭘 그렇게 차려입고 와. 편한 옷이라고? 이정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자는 항상 단정하게 해야지.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곳이 뭐가 특별해? 한수진이 의아해하자 박서영이 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강남 최고급 쇼핑몰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수준에 맞게 옷을 입고 와야 돼. 그렇구나. 한수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무덤덤한 반응에 세 사람은 더욱 우월감을 느끼고는 얄밉게 웃었습니다. 세 친구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지연이 한수진의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은 뭐야? 직접 싸왔어? 응, 당연하지. 집에서 만든 게 제일 맛있잖아. 집에서 만들었다고?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인 것처럼 반응했죠. 요즘 누가 도시락을 직접 싸? 다 배달시키거나 사 먹지. 이정은의 말에 한수진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게 더 정성스럽고 맛있는데. 정성이야 좋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아? 박서영이 물었습니다. 손톱을 보며 관심 없다는 듯 말했죠. 전혀.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아까워. 한수진의 진심 어린 대답에 세 사람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죠. 참 대단하네. 최지연이 말했지만 톤은 조금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연봉은 어느 정도 돼? 이정은이 갑자기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요즘 경비원들도 많이 받나 해서. 경비원이라는 말에 이정은은 은근히 강조를 두었습니다. 한수진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사생활이라서 말하기 어려워. 그럼 대충이라도 우리끼리인데 뭐. 박서영이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한수진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정말 말하기 어려워. 이해해줘. 알았어. 대충 짐작은 가지만. 최지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경비원이라면 얼마 정도 받을지 다 안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때 최지연이 한수진이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쳐다보며 갑자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나잖아. 냄새? 응, 도시락 냄새. 여기 로비에 음식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정은은 찡그린 얼굴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날 수도 있지. 그래도 여기는 고급 쇼핑몰이야. 좀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서영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배려라니.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도시락 냄새가 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최소한 밀폐 용기에 제대로 담아오든지. 이정은이 지적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왔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잖아. 박서영은 여전히 불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한수진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좀 신경 써야지. 최지연이 한수진의 트레이닝복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곳에 트레이닝복 입고 오면 어떻게 보이겠어? 이정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편한 옷 입고 왔는데 뭐가 문제야? 편한 옷이라고? 박서영은 비웃었습니다. 여기는 강남 최고급 쇼핑몰이야. 그에 맞는 복장을 해야지. 최지연이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복장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첫인상이 나빠? 나쁘다기보다는 부족하지. 박서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족하다니. 한수진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항상 가꿔야 해. 남편을 위해서라도. 최지연이 조언하는 척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런 모습도 좋아해. 정말? 이정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좋아해. 그럼 남편도 그 수준이겠네. 박서영이 빈정거렸습니다. 그 수준이 뭐야? 경비원이면 그렇겠지, 뭐. 최지연이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화가 났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말해? 화내지 마.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정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현실? 너는 지금 경비원 부인이야. 그에 맞게 살아야지. 박서영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경비원 부인이면 어때서? 어떻다기보다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분수라고? 한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쇼핑몰에 트레이닝복 입고 와서 도시락 냄새 풀풀 날리는 게 분수에 맞는 일이야? 이정은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한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박서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에 맞게 와야 한다는 거지.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눈물을 글썽이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네 사람 모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쇼핑몰 매니저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한수진에게 다가오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정중한 인사였죠. 사모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정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닌가요? 박서영이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수진 사모님 맞으십니다. 매니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누구 사모님인데? 최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쇼핑몰을 소유하신 대성그룹 강민호 회장님의 부인이십니다. 매니저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고? 이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이 쇼핑몰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을 소유하신 그룹입니다. 매니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럼 수진이가... 박서영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네.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라니. 최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호 회장님이 정말 계세요? 이정은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계시죠. 지금도 위층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왜 미리 연락을 안 주셨어요? 매니저는 한수진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했어요. 한수진은 미안해했지만 매니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씀 마세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바로 내려오신답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회의 중이라며? 한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요. 매니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방해가 되었나 봐요. 한수진이 미안해했지만
비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전혀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내려온 듯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걸어왔습니다. 여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요? 강민호는 한수진에게 다가오며 자연스럽게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했어요. 한수진이 미안해하자 강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너무 고마운데요. 그는 한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새 동창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정말 강민호 회장이야? 이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 맞니? 박서영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분들은 누구예요? 강민호가 새 동창을 보며 한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아, 중학교 동창들이야.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한수진이 소개해주자 강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분들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이정은이 겨우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영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 최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새 동창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경비원 부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한수진이 바로 이 거대한 쇼핑몰을 소유한 대성그룹 회장의 부인이었다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최지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경비원 부인이라고 했잖아. 도시락 냄새가 난다고도 했고 트레이닝복 입고 오면 안 된다고도 했지. 그들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칼날이 되어 그들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가장 먼저 현실적인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들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 그들의 남편들은 모두 이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남편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남편들 매장이 다 여기 있잖아. 박서영이 말했습니다. 강민호 회장한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가면 최지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매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 생계가 어떻게 해야 해? 최지연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수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만함으로 가득 찬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죠. 진짜 우리가 바보였어. 이정은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잘못한 거야. 박서영도 후회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최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던데. 이정은이 말했지만 박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많이 상했을 거야. 우리가 한 말들이 얼마나 심했는데. 최지연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사과해야 돼. 세 사람은 급히 동창 명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수진의 담담한 표정과 따뜻한 눈빛이 얼마나 큰 품격을 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만심 대신 깊은 후회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로비에 서 있던 그들의 모습은 한수진의 곁에서 당당하고 온화하게 웃고 있던 강민호 회장과 너무나도 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진정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한수진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한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의 무례한 말들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갑자기 와서 미안했어요. 강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너무 고마운데요. 그는 한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새 동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분들은 누구예요? 아, 중학교 동창들이야.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한수진이 소개해주자 강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수진의 친구분들이시군요. 안녕. 이정은이 겨우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영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 최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3명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은, 박서영, 최지연의 남편들이었죠. 그들은 아내들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황급히 뛰어온 듯 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세 남성이 동시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수진은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들이 사모님께 결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은의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결례라뇨? 그런 건 없었어요. 친구들인데요, 뭐. 한수진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단단히 타이를게요. 다른 두 남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인데 뭐려. 한수진의 관대한 반응에 새 남편은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강민호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점 업체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박서영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고객이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강민호의 정중한 말에 새 남편들은 감동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최지연의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혹시 매장 운영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요즘 임대료 인상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입점 업체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함께 잘 되어야 저희도 좋으니까요. 강민호의 배려심 깊은 말에 새 남편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내가 저지른 무례에도 불구하고 강민호는 흔들림 없이 품격을 지키고 있었죠. 한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강민호는 한수진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수진이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새 동창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안녕. 엘리베이터가 닫히자 로비에는 새 동창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이제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한수진의 소박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와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한수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남편 강민호와 함께 아침을 먹었죠.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날 친구분들, 남편분들이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네. 제가 당신의 아내인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것도 재미있네요. 당신이 경비원 부인으로 보였다니. 강민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수진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죠. 평범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강민호는 한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특별해요. 저녁을 먹은 후 한수진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정은, 박서영, 최지연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용서해줘.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한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들 건강하게 지내. 간단하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죠. 강민호는 그녀의 관대함에 감탄했습니다. 친구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수진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들도 놀랐을 뿐이죠. 오히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해였을 뿐이었죠. 한수진의 성숙한 태도에 새 동창은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한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과 지위, 화려한 옷으로 스스로를 꾸미려 했던 친구들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남편 강민호의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강민호의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는 사랑이 한수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한수진은 다시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 동창들과도 진심으로 화해했고 이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한수진의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40년간 호텔 제국을 일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성공의 정점에 선 남자.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하나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상대. 완벽해 보이는 예비 며느리에 가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을 감행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인 호텔 벨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과연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완벽한 가면은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강민준 회장은 그 어떤 재벌가 사람들보다도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사업에 평생을 바친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화려한 배경은 한낱 덧없는 가면일 뿐이며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위기와 맞서거나 어떤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었을 때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원리이자 그 스스로를 지탱해온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하나뿐인 아들 강준혁의 결혼 문제에 직면하자 그의 오랜 신념은 예상치 못한 흔들림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눈을 반짝이며 사랑에 빠진 사람을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투자업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심사역 자리에 오른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능력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과 고아원 정기 후원까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지수의 모든 면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회장은 오히려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완벽함이 진짜일까? 그의 내면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지수의 모습은 그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 회장은 자신의 호텔 최고층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수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수는 마치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우아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입가에는 품위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회장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석 그 자체였습니다. 지수는 심지어 자신의 할아버지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민준 회장의 경영 철학인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민준 회장은 문득 혹시 미리 인터뷰 기사라도 읽고 왔나?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준 회장이 지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눈빛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지수의 눈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준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매끄러운 웃음 뒤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평생의 가치로 지켜온 호텔을 위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야.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신호다. 그날 밤 민준 회장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비서실장인 윤태식 부장을 불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자 윤 부장은 회장님, 지수 양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특히 성공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더 그렇죠. 한지수라는 여인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어요. 완벽한 역할 연기를 보여줬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아주 잠깐 공허함을 보았네. 민준 회장은 지수의 진실된 모습을 보려면 그녀가 갑이 되었을 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그녀를 마주하고 싶어. 벨보이로 위장해서 말이야. 윤태식 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설마요. 지금 그 말씀이 진심이십니까? 민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입니다. 이 결혼이 진정 준혁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만 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준 회장은 특수분장 전문가를 수소문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회장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60 후반의 나이든 노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피곤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윤 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일주일간 내가 해외 출장을 갔다고 공지하게. 그리고 김영감이라는 새로운 벨보이를 채용했다고 알려주게. 나는 내일 아침부터 그 이름으로 출근할 거야. 그날 밤 민준 회장은 거울 속 낯선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얼굴의 주름과 피곤한 눈빛, 흰 머리카락까지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김영감. 낮고 쉰 목소리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40년 호텔 경영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벨보이 유니폼을 손에 든 민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지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겠네. 그리고 내 아들의 미래를 지켜줄 거야. 그는 이제 김영감이라는 이름으로 호텔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회장은 호텔 직원 출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VIP 통로로만 다녔던 그에게 이곳은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저 늙은이가 왜 여기에? 라는 의문, 그리고 아주 미세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의 낮고 쉰 목소리를 듣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벨보이로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그들의 말에 민준 회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해답에 다가서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의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문을 열어주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보지 못했던 호텔의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과 감정 노동, 손님들의 무관심과 작은 친절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혁이 지수와 함께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준혁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으며 직원들에게 친절하다며 칭찬했습니다.
마치 민준 회장에게 보여줬던 완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수는 벨보이 복장을 한 민준 회장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며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아들 앞에서는 완벽하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수는 혼자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벨보이 김영감이 자신에게 늦게 다가오자 이렇게 느릿느릿 거릴 거예요?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해서는 커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젊은 직원에게 다시 타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머뭇거리자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며 소리 질렀습니다. 민준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준혁이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인가?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지수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찾던 답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벨보이 김영감으로서 민준 회장이 목격한 지수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지수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크게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여기 안주인이야. 직원들도 다 내 눈치 봐야 할걸?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과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싹 다 정리해야지. 민준 회장은 간신히 손에 든 쟁반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과 그 안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가지고 놀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직원들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는 차 키를 던지듯 건네며 흠집 내면 죽을 줄 알아. 하고 반말을 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시킬 때는 돈을 바닥에 던지고는 직원이 그것을 줍는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키워온 직원들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이상 벨보이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완전 여왕병 걸렸어. 커피 온도가 낮다고 얼굴에 던질 뻔했다니까. 직원들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수의 행동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지수에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이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된다면 직원들의 삶은 지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자신의 뺨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며 진실을 밝힐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그리고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벨보이 유니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호텔 대회의실에서 지수는 투자자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벨보이 유니폼을 입은 민준 회장은 회의실 옆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준비하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어렵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식과 위선에 대한 환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민준 회장은 화장실 청소를 위해 들어가다 지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수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완전히 속여 넘겼어. 사회적 가치? 웃기지도 않아? 민준 회장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웃더니 문득 민준 회장을 발견하고는 그를 가리키며 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늙은 벨보이 정말 짜증나. 나이 먹고 저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능한 거야? 준혁이랑 결혼하면 제일 먼저 잘라버릴 거야. 민준 회장은 분노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준혁이 해외 출장을 떠나자 지수 가족이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호텔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고식적이네. 싹 바꿔야겠어. 직원들도 젊은 사람들로 다 바꿔야 할 것 같아. 지수의 남동생은 민준 회장을 보며 낄낄댔습니다. 저 늙은이는 왜 아직도 일하고 있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민준 회장은 40년간 공들여 갖고 온 호텔이 그들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회장은 지수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선 행사 사진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직원에게 커피를 던질 뻔했던 날의 포스팅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삶,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 등 위선적인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칭찬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지수의 가식적인 미소가 계속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때 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수랑 중요한 프로젝트 따냈어요. 내일 발표회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민준 회장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벨보이 유니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지수, 당신은 힘이 있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지수의 회사 프레젠테이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벨보이 기명감으로서의 마지막 위장 근무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쟁반에 샴페인 잔을 올려 조심스럽게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샴페인을 몇 잔 마시고는 얼굴이 발그레해져 친구들에게 취중 진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이는 그냥 돈이야. 나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전 회사 팀장님이야. 민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 여자에게 기만당하고 있었구나.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지수의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 호텔 때문에 준혁이랑 결혼하려는 거야. 결혼하면 여기가 다 내 것이 되고 직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뽑을 수 있어. 그리고는 민준 회장을 힐끗 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특히 저 늙은 벨보이부터 당장 쫓아낼 거야. 늙고 추하고 느려터져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 치워버려야 해. 민준 회장은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쟁반을 든 채 지수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팔을 휘둘렀고 쟁반 위의 샴페인이 그녀의 흰색 드레스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이 멍청한 늙은이가 눈이 없어? 앞을 못 봐?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민준 회장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지수는 내 드레스가 얼마인데? 100만 원이 넘는다고 라며 거칠게 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민준 회장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뺨에서 선홍빛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매니저 불러. 너 오늘 해고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내 옷을!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이상한 연극은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끝낼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수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에서 달려온 아들 준혁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뺨에서 피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준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라고 외치며 민준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 회장은 뺨의 상처를 닦지도 않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손으로 얹은 가발과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놓인 벨보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위험 넘치는 호텔 회장 강민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준혁아 나다. 내가 바로 이 호텔의 회장이자 내 아버지다. 그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던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회장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지수를 응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완벽한 가면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가면을 쓴 건 바로 나였고 본색을 드러낸 건 당신이었습니다. 지수는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지수에게 방금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술에 취해 오해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그런 지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했다고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건가요? 취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진짜 마음입니다. 그는 피 흘리는 뺨을 닦지도 않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벨보이 김영감으로서 일주일 동안 당신들이 겪었던 모든 모욕을 내가 다 봤습니다. 회장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회장은 다시 지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고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준혁은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며 자신이 바보였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다. 이것 또한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배움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서윤은 불공평하다고 항변했지만 민준 회장은 당신은 그들이 힘없는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대한 겁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준 회장은 아들을 안자 뺨에서는 쓰라림이 느껴졌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한지수 씨의 추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 그녀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대규모 갑질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에게 개인 심부름과 휴일 강제 근무 등 온갖 모욕을 당했다는 7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녀를 집단 고발한 것입니다. 증거는 산더미 같았고 결국 지수는 해고 통보를 받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복수심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달랐더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1년 후 지수가 새로 차린 회사가 6개월 만에 폐업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재능은 있었지만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들 준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민준 회장의 제안으로 호텔의 모든 부서를 돌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보이로 근무하며 직접 손님의 짐을 옮기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님과 직원들에게 늘 먼저 웃으며 다가서는 그의 모습은 예전의 철부지 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민준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총회에서 민준 회장은 6개월 전 벨보이로 일하며 깨달은 서비스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준혁은 호텔 부사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직원 자녀 장학금, 가족 숙박 할인, 정년 보장 등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그가 벨보이 시절 친해진 동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은 사라져도 사람을 향한 진실된 태도는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이고 진짜 성공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자식에게 전해줄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지켜주는 사랑과 한 아들의 고통스러운 성장을 보여주며 진정한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민준 회장은 직원들과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호텔의 미래를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